네, 오늘은 C# 프로그래밍 46번째 시간으로 ASP.NET 커스텀 웹 컨트롤 만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보셨지만 웹 유저 컨트롤과 커스텀 웹 컨트롤에 대한 차이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 내용을 리뷰하는 과정이죠. 다음은 커스텀 웹 컨트롤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웹 컨트롤의 종류는 먼저 커스텀 컨트롤, 컴포지트 컨트롤, 다음에 템플릿 컨트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각각의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방법, 메소드를 추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본 것의 리뷰입니다. 웹 유저 컨트롤과 커스텀 컨트롤. 자, 웹 유저 컨트롤은 저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ASCX로 확장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NET의 폼 디자이너의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 타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편리하게 컨트롤을 작성을 하실 수 있고, 저번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각종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새로운 컨트롤을 생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 역시 코드 비하인드에서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보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바로 커스텀 웹 컨트롤인데 이것은 system.web.ui.control 혹은 system.web.ui.webcontrols.webcontrols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웹 컨트롤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을 이용해서 커스텀 웹 컨트롤을 만들겠지만 앞서 보신 것 중에서 템플릿 컨트롤이 있었죠. 템플릿티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system.web.ui.control 클래스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 파일 형태, 즉 DLL 파일 형태로 컴파일이 되며 별도의 ASCX 같은 스크립트 파일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배포하시기가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만들기는 웹 유저 컨트롤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이 커스텀 웹 컨트롤의 종류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스텀 웹 컨트롤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웹 컨트롤의 종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컨트롤과 ASP.NET의 한 페이지 관계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컨트롤 계층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foo.aspx라는 ASP.NET 페이지를 하나 만드셨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NET 페이지 안에는 다음과 같이 ASP 접두어로서 웹 컨트롤 중에 텍스트 박스 컨트롤과 버튼 컨트롤이 있죠. 이 각각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디는 각각 T1과 B1으로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나느냐.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처음으로 이 ASPX 파일을, 페이지를 리퀘스트 요청을 했다면 ASP.NET은 이 ASPX 파일을 기초로 하나의 클래스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즉 C# 소스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 C# 소스는 페이지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즉 일종의 페이지 객체인데요. 왜냐하면 상속받은 것은 is a 관계니까 이렇게 생성된 클래스를 우리가 페이지 객체, 하나의 페이지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객체는 내부에 controls collection이라는, 자, controls라는 멤버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controls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내부에, 이 controls collection 내부에 foo.aspx에서 선언한 텍스트 박스 객체, 버튼 객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름은 역시 T1과 B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일단 한번 생성하게 되면 다음으로 하는 작업은 바로 렌더링 작업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우리가 컨트롤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이 컨트롤 계층 구조의 각각 객체들이 자기 자신을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객체는 자기 자신을 HTML, body, HTML, head, body 이런 태그들로 자신을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텍스트 박스는 자기 자신을 렌더링할 때 input type text라는 HTML 태그로 렌더링을 하게 되고, 버튼 객체는 또 자기에 맞게 HTML 태그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컨트롤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객체들이 자기 자신을 렌더링함으로써 하나의 HTML 페이지를 완성하게 되고, 이 HTML을 웹 브라우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가 이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만드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페이지 객체의 컨트롤스 컬렉션에서 참조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컨트롤을 만드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렌더링하는 자기 스스로를 렌더링하는 정보를 그 내부에 기술하는 것이 바로 이 컨트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을 만드는 과정은 먼저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웹 컨트롤의 세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컨트롤, 컴포지트 컨트롤, 템플릿 컨트롤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커스텀 컨트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커스텀 컨트롤을 만드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컨트롤은 먼저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아이템은 웹 커스텀 컨트롤 아이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system.web.ui.webcontrols.web 컨트롤 상속받는 C#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iNaming Contain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 구현을 하실 때 다른 걸 구현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void render라는 함수, render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오버라이딩을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렌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서 보신 컨트롤 계층 구조에서 각각의 컨트롤들이 스스로를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vs.net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 과정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컨트롤 만들기 전에 컨트롤 만들었으면 그것을 사용할 웹 어플리케이션, 즉 ASP.NET 웹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로서 ASP.NET 웹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다음과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lecture 언더바 46 언더바 커스텀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웹 그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컨트롤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제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웹 컨트롤, 자, 프로젝트 템플릿 중에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당한 프로젝트 이름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lecture 언더바 46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웹 커스텀 컨트롤스 컨트롤 1.cs라는 이런 페이지가 하나 생기는군요. 자, 저는 여기서 이 내용, 클래스 실제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system.web.ui.webcontrol을 상속받는 클래스군요. 밑으로 쭉 보시면 렌드란 함수를 미리 오버로딩해서 이와 같이 그럴싸한 뼈대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렌더링 정보를 기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output이라는 요 HTML 텍스트 라이트 객체에다가 라이트 하시게 되면 그것이 곧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output.write 다음에 b 태그 열고 hello world라는 컨트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컴파일하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 컨트롤이 만들어졌고 이 컨트롤은 다음과 같은 렌더링 정보, 자신의 정보를 기술하는 그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을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컨트롤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레퍼런스 참조하기를 위에 있는 lecture 언더바 46 언더바 컨트롤이라는 컴포넌트를, 즉 컨트롤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참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웹폼 1.aspx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HTML 소스에다가 직접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라는 지시를 이용했어야 됐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다가도 레지스터하고 태그 프리픽스 같은 이름들을 그런 속성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 지시어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 태그 프리픽스 윤팔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쭉 등록을 했고요.
자, 요 각각의 속성, 레지스트 GC의 각각의 속성의 의미는 이미 저번 시간의 방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태그 프리픽스가 윤8이니까 여기 윤8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되겠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의 직접적인 이름,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직접적인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데 현재 이 클래스 webCustomControl.cs의 클래스 이름은 webCustomControl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ASPX에서 그대로 다시 들고 오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id 값을 적고 여러분들이 자 아시죠? 런의 서버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지스트라는 키워드만 빼면 이 헤더 프리픽스가 다르다는 점 말고는요. 지금 이 컨트롤 사용하는 것이 뭐하고 동일합니까? 일반적으로 ASP.NET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박스나 버튼 같은 것과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를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요. 우리는 아까 렌더라고 하는 그런 그 메소드에서 기술한 정보 hello world라는 이런 HTML 파일을 바로 제가 만들었던 web custom control 1이라는 컨트롤이 이 정보를 렌더링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소스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누가 렌더링 했느냐, 바로 페이지 객체가 렌더링 했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신 web custom control 1이라는 컨트롤이 이 정보를 렌더링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eb custom control 1.cs를 다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string, 자, 이 클래스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string text라고 하는 property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 ASPX에서 web custom control 1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프로퍼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텍스트 프로퍼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nothing but .net이라는 문자를 제가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퍼티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web custom control 1.cs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 어떤 내용을 적느냐, output.write에서 제가 바로 텍스트라는 자신의 멤버, 자, 자신의 멤버를, 자, 여기 보시면 멤버가 있죠. 텍스트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이 텍스트 멤버를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웹폼 1.aspx에서 설정한 이 텍스트 값이 그대로 같이 렌더할 때 출력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로 설정한 값도 렌더링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코드로 기술한 내용도 렌더링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고 실제로 웹 컨트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컴포지트, 네, 다음은 컴포지트 컨트롤 작성입니다. 컴포지트 컨트롤 역시, 자, 이 컴포지트 컨트롤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컴포지트 컨트롤은 앞서 보셨던 커스텀 컨트롤과는 다르게 커스텀 컨트롤은 완전히 자기가 어떤 의미를 렌더링을 했었죠. 컴포지트 컨트롤은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셨던 유저 컨트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컨트롤을 이용해서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 때 새로운 컨트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작성 순서는 먼저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추가하는 거 똑같고요. 웹 커스텀 컨트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system.web.ui.web.control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iNaming Container라는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에서는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컨트롤 자체를 여러 번, 한 페이지에서 여러 번 사용하시려면,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iNaming Container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한 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 iNaming Container 인터페이스는 안에 어떠한 메소드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는 우리가 void render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이 composite control에서는 create child controls라는 그런 메소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렌더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고요. create child controls를 오버라이딩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컨트롤 계층 구조에 따르면 페이지 객체가 있고 이것의 controls member라는 컬렉션에 이 페이지에서 사용한 여러 컨트롤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가 composite control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composite control이면 이것 역시 controls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reate child controls를 이용해서 바로 이 controls 멤버 컬렉션에 들어올 각종 컨트롤들을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별도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버지트 컨트롤 만드는 것 역시 VS.NET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솔루션이죠. 자, 여기서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있군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아이템만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웹 커스텀 컨트롤이라는 아이템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이름을 login.cs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login.cs로 바꾸고 나면요, 다음과 같이 login 클래스가 생기고 controls 역시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되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 naming container 인터페이스를 제가 구현을 해라고 그랬죠. I naming container 인터페이스는 아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인터페이스 이름을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컴포지트 컨트롤이니까 렌더라는 메소드를 제가 구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메소드를 깔끔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우고 이번에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것은 바로 create child controls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reate child controls라는 메소드를 제가 오버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child controls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이 create child controls, 즉 이 composite control 내부에서는요, 일반적인 문자가 들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컨트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문자를 기술할 때도 this 뭡니까? 바로 이 로gin이라는 composite 컨트롤이 되겠죠. this의 controls member collection에 추가하기를, 자, 문자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literal 컨트롤 사용하셔서 add를 하시고요. 다음은 텍스트 박스 컨트롤을 add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역시 그 다음은 literal 컨트롤 add 해 주었고 텍스트 박스도 하나 더 add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멤버들은 모두 자, 이 아이디어 PWD는 모두 텍스트 박스형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텍스트 몫은 텍스트 박스 모두 점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으로 버튼 컨트롤까지 우리가 add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 컨트롤을 웹페이지에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태그 프리픽스를 올려두었으므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일만 남았죠. 자, 융파일 프리픽스에 자, 로긴이라고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자, 로긴 1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아이디를 로긴 1이라고 하고 런의 서버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서 나면 우리가 로긴 컨트롤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기술을 했고 이제 이것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렌더링 되어서 나왔네요. 자, 메뉴에 있는 것은 아까 만드셨던 웹 커스텀 컨트롤 1이라는 컨트롤을 렌더링 한 것이고요. 다음은 바로 우리가 방금 만든 로긴 1이라는 컨트롤이 렌더링 된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정보를 치시고 이 페이지를 동작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포지트 컨트롤을 만들어 보았고 계속해서 컴포지트 컨트롤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 다루기를 살펴보는데 지금은 컴포지트 컨트롤에서 이벤트 다루기를 살펴보지만 이 내용은 템플릿 컨트롤이나 커스텀 컨트롤이나 컴포지트 컨트롤이나 모두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다루기를 보시면, 자, 이벤트 다루는 거 이제 뭐 뻔하게 아시죠? 바로 버튼 점 클릭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등록하시고요. 이것을 그대로 애드 하시고 다음과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VS.NET 데모에서 이 이벤트 다루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로긴 클래스죠. 자, 앞서 보셨던 로긴 클래스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막아놨던 요 코드를 풀어줄까요? 바로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bmit underbar 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과 같이 이벤트 핸들러 submit click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윤팔이라는 ID 어떤 값입니까? ID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 ID 텍스트가 윤팔이고 그리고 PW 패스워드가 PWD면 올바른 사용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page.register client script 블락. 자, 페이지가 시작할 때 실행돼야 될 스크립트 블락으로 다음과 같은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기술을 해줘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C# 이야기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이야기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의미해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이 파일로부터 로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라이브러리 만드셔서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쨌든 alert 해서 it is fast라는 걸 냈고 그렇지 않다면 it is failed라는 스크립트를 제가 등록을 자 page.register client script 블락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 테스트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컨트롤을 빌드를 하고요. 빌드를 했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윤팔과 어떤 지금 뭐 다른 어떤 PW는 아니죠. 글자 수를 봐서 이렇게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it is failed라는 그런 윈도우 박스가 뜨게 되네요. 자 만약에 pwd라는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자 it is fast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웹폼 1.spx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작성한다면 한 페이지의 부분적인 기능들을 여러 개발자들이 HTML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컨트롤은 자 이게 만약에 로그인 컨트롤이라고 하면요 이 컨트롤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곳이 많죠. 그 곳곳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보셨던 유저 컨트롤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저는 지금 커스텀 컨트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컨트롤로 작업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벤트 다루기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트롤부터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웹폼 1.aspx에서 이 이벤트를 다루는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내용은 컨트롤이 스스로 이벤트를 다루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컨트롤 이벤트를 이 컨트롤 사용하는 웹폼 그 웹폼에 이벤트를 노출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컴포지트 컨트롤 이벤트 추가하기. 여러분들 컨트롤에 이벤트 추가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onLogin이라는 프라이빗 멤버를 만들었고 이벤트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프로퍼티는 add와 remove access를 가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만들 때부터 쭉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를 이제 웹폼 페이지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로긴 온 폼 로긴 1에 자 로긴 1 컨트롤이니까 이것의 on 로긴 자 여기 있는 on 로긴 이벤트 핸들러로 다음과 같이 웹폼에서 또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셔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코드 또한 우리가 VS.NET 지금까지 계속 작성하고 있는 그 솔루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자, submit underbar click 다음에 저는 똑같이 이벤트를 하나 붙여 보았고요. 자, 이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느냐? 사용자가 이 submit 버튼, 자, 그러니까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이벤트가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멘트를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벤트를 노출을 시켜 주었고요. 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어디서 다룰 수 있느냐? 웹폼 1.aspx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제 코드를 보기 위해서 자, 뷰 코드에서 aspx.cs로 넘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페이지 언더바 로드에 그 컨트롤 이벤트를 다루겠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이 자, 로그인 1 컨트롤의 on 로그인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로 자, 로그인 언더바 on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등록하겠다라고 기술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그인 언더바 on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작성하는 일만 남았네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 언더바 onClick이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윤팔이라는 컨트롤 제가 아까 웹폼 1.spx 파일에서요 윤팔이라는 아이디를 붙였죠. 이것에 아까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죠? 텍스트 속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역시 소스에서도 윤팔 컨트롤의 텍스트에 다음과 같이 웹폼 1.spx에서 추가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라는 문자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컴파일을 하시고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워드는 물론 틀려서 it is failed라고 나오겠지만 이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다음과 같이 웹폼 1.spx에서 추가한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 실행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코드 비하인드에서 아시겠지만 윤팔이라는 것이 그대로 하나 다시 나와야 되죠, 멤버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ESPX에서 사용한 요 컨트롤이 자, 코드 비하인드 코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윤팔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칩시다. 이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 물론 다음과 같이 에러가 뜹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에러가 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웹폼 1.spx에서 디자인 창을 한번 여시고요. 자, 여기서 한번 세이브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시면요. 제가 아까 지웠죠. 윤팔이라는 멤버를 지웠는데 여기 자신의 페이지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그대로 멤버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디자인, 자, 여기서 아까 요 코드 창에서 디자인 창을 한번 오셨다가 한번 세이브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컴파일이 올바로 되고요. 역시 실행도 올바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컴포지트 컨트롤에서 이벤트 다루는 것까지 쭉 봐왔고 프로퍼티는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템플릿 컨트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템플릿 컨트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컨트롤이란 프레젠테이션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SPX 문서의 선언적인 태그를 통해 컨트롤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바운드 컨트롤인 데이터 그리드 컨트롤이나 리피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모두 템플릿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템플릿 컨트롤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신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 바운드 컨트롤의 일종인 데이터 그리드 컨트롤이나 리피트 컨트롤의 내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템플릿 컨트롤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컨트롤은 템플릿 컨테이너와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 멤버, 자, 템플릿 멤버, 즉 템플릿 아이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템플릿 아이템 안에는 데이터 바인딩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바인딩 익스프레션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위에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가르칩니다. 자, 메시지 템플릿의 메시지라는 속성을 여기 출력해라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템플릿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HTML 태그와 함께 혼용해서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그런 HTML 태그들과 함께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B니까 이게 볼드체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 있는 메시지는요. 자, 메시지는 제가 방금 메시지 템플릿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저 값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템플릿 컨테이너 현재 구현에 따르면 템플릿 컨테이너의 메시지라는 속성으로 그 값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 이것은 템플릿 예제입니다라고 볼드체로 나왔죠. 실제 소스를 보면 제가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없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HTML 태그 안에 내가 원하는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살펴보느냐, 먼저 템플릿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은 템플릿 아이템, 템플릿 멤버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템플릿 아이템의 속성을 이런 메시지가 바로 템플릿 아이템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메시지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템플릿 컨트롤을 작성하는 순서를 살펴보면요, 먼저 템플릿 멤버 클래스를 작성하시고, 자, 다음은 템플릿 컨테이너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멤버는 앞서 보셨던 메시지 템플릿 태그들이 바로 이 메시지 템플릿 멤버 클래스가 되겠죠. 다음은 템플릿 컨테이너는 앞서 보셨던 템플릿 컨테이너 태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작성한 후 ASPX 파일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템플릿 컨트롤 작성의 두 번째로 템플릿 멤버 클래스 작성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템플릿 아이템, 즉 템플릿 멤버 클래스를 작성하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추가하시고요. 다음은 웹 커스텀 컨트롤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웹 컨트롤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iNaming 컨테이너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아이템입니다. 자, 템플릿 멤버죠. 자, 웹 컨트롤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iNaming 컨테이너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필요한 속성을 구현을 했고요. 다음은 필요한 construct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메시지 속성이, 자, 이 메시지 프로퍼티가 바로 웹폼 1.aspx 컨테이너, 자, 이 데이터 바인드 익스프레션의 컨테이너는 바로 이 템플릿 아이템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바로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템플릿 아이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ASPX에서 템플릿 아이템의 이름이 메시지 템플릿이었지만 이 템플릿 아이템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템플릿 아이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는 이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무엇이어도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메시지 템플릿이란 요 태그 이름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디 숨어 있느냐? 바로 템플릿 컨테이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템플릿 컨테이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컨테이너를 보시면요, 자, 작성 순서는 먼저 웹 컨트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추가하고 웹 커스텀 컨트롤 아이템 하신 다음에 뭘 하느냐, 웹 컨트롤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iNaming 컨테이너를 구현하시는 건 마찬가지고, 다음은 pass children true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pass children true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 내부에 또 다른 또 다른 내용의 그런 컨트롤이 숨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pass children true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주시고, 다음은 템플릿 멤버로 사용할 이름으로 속성을 정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릿 컨테이너 클래스입니다. 자, 템플릿 컨테이너 컨테이너 클래스이고요. 자, 이것은 제가 코드를 바꿔왔죠. 웹 컨트롤에서 그냥 컨트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iNaming 컨테이너 구현을 맞고 위에 pass children true라는 어트리뷰트가 붙은 거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은 밑으로 쭉 당기시면 뭐가 있느냐? 자,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속성이 있죠. 자,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요것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템플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속성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속성을 하나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다음은요, 계속해서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이러한 속성은 템플릿 컨테이너 타입 오브 템플릿 아이템. 자, 템플릿 컨테이너라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방금 여러분 보셨던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속성이 무엇의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템플릿 컨테이너 속성에 템플릿
자, 아이템이라는 인자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메시지 템플릿이 템플릿 아이템형 클래스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템플릿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속성은 반드시 iTemplate 인터페이스형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다시 iTemplate형 자, 메시지 템플릿 속성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는 템플릿 아이템이다. 그 내용이. 자, 그리고 이것은 템플릿 컨테이너로서 자, 무엇을 가진다? 템플릿 컨테이너란 클래스를 가진다는 걸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이름과 이 클래스 이름은 굳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같아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시느냐? create child controls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항상 거의 유사한데요. 메시지 템플릿이 넣으면 컨트롤 스크린 그동안 있던 컨트롤 모드 제거하고 자, 템플릿 아이템 자, 뭐죠? 바로 메시지 템플릿형 자,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어떤 클래스라고요? 템플릿 아이템 클래스라고. 이것은 템플릿 아이템에 this.text를 붙였었는데 자, 이 부분까지 코드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자, 이 부분까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코드는 this.message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요 메시지 프로퍼티가 되고 이 ASPX에서 우리가 설정한 템플릿 컨테이너의 속성으로 설정한 요 메시지가 바로 템플릿 컨테이너가 말하는 요 속성이 프로퍼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가지고 템플릿 아이템 클래스를 하나, 자,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메시지 템플릿 instantiate in이라는 메소드 안에 인자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ontrols add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템플릿 컨테이너 컨트롤이 되겠죠. 그것의 내부 컨트롤로 add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nstantiate이라는 메소드는 어디 정의가 되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iTemplate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이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이는 코드가 일반적으로 create child controls에 보통 사용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템플릿 컨테이너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놓으시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시면 그 실행 결과에 메시지 템플릿, 자, 메시지 template 대신에 자, 요 값이 들어가죠. 요 값은 무엇입니까? 템플릿 컨테이너의 속성의 값이 메시지 템플릿으로 넘어와서 다시 요것이 컨테이너.메시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템플릿 컨트롤 작성하기 마지막 SPX 파일 작성하는 걸 보면, 역시 템플릿, 자, 컨테이너, 자, 컨트롤 안에 메시지 템플릿, 자, 요것의 속성이었죠. 맞습니까? 이 속성은 iTemplate 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객체는 뭐죠? 템플릿 아이템 클래스형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 이 컨테이너 뭘 가르칩니까? 템플릿 아이템 객체를 가르치고 그것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템플릿과 함께 사용되는 이런 식을 데이터 바인딩 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웹 유저 컨트롤과 커스텀 컨트롤 복습을 한번 했고 커스텀 컨트롤의 종류도 살펴보았고 커스텀 컨트롤 작성하기, 컴포지트 컨트롤 작성하기, 그리고 이벤트 다루기와 추가기를 살펴보았고 끝으로 템플릿 컨트롤 작성하기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프레임을 짠다라는 것보다 웹 컨트롤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좋은 예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